저는 한국 사람으로 계속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애국심으로 아니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를 금요일 마감했는데 이정윤 너는 왜 수요일날 마감해 또는 목요일날 마감해 삼성전자 관심 있었냐? 관심 있었어요. 됐어요? 전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부하거든요. 왜 자부하는 줄 알아요?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식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오늘 거래소 지수는 2469포인트, 2.16%가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0.6% 상승, 689.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거의 2%가 넘게 올라서 대단한 하루였죠. 또 어찌 보면은 제가 라이씨 그거 알아? 뭐요? 우리 구독자 수 몇 명인 줄 알아? 22만 돌파! 22만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에요. 뭐냐면, 매달 성장주 강연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 소개 프로필 화면에 유튜브 구독자 21.9를 거의 1년째 달고 있었거든요. 21만 9천 몇 명. 1년째 달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만 한 5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9,500명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22만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500명이 늘은 이유는 제가 목요일 날 유튜브 마감해서 삼성전자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유튜브 마감 목요일 기준으로 5만 원을 살짝 깼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거의 코로나 때부터 했으니까 4, 5년 했잖아요. 아마 진짜 지긋지긋하도록 들었을 거예요. 삼성전자 사려는 건 초보자들이면 사셔도 돼요. 그게 이제 원래 반도체주 한참 잘 나갈 때 삼성전자는 초보자가 사는 거고 고수들은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HPSP나 이런 좀 더 우량한 반도체 소부장을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작년 여름부터는 삼성전자 살 바에야 SK하이닉스를 사라는 말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근데 목요일 마감 기준으로 5만 원을 살짝 깼네. 이거는 88,000원 대비 거의 반토막인데 이런 우량한 종목이 반토막이 날 수는 없죠 라고 목요일날 말을 했었고요. 금요일날 7%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날 마감 방송을 한 4시 반 이렇게 좀 찍었었어요. 좀 급하게 어딜 나가야 돼서. 그런데 제가 찍고 나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가 10조짜리가 나온 거죠. 댓글을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 왜? 야, 이거 오른 거는 자사주 때문이잖아. 누가 뭐래? 저는 올리기 전에 말했는데.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밸런스드 아카데미 종목 선정반을 하잖아요. 종목 선정반에서는 수요일 날 마감 기준의 종목 선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종목 선정반 회원님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관심 깊어했다면 수요일 날 마감을 듣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틀이나 살 기회가 있었던 거죠. 오늘만큼은 이렇게 떨어진 우리나라의 시총 1위 종목을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하고 싶네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유튜브는 무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토요일 날은 광주 강연회, 일요일 날은 대전 강연회를 가서 두 군데 다 치맥 파티를 한 30명 정도랑 같이 했는데요. 두 군데에서 똑같이 광주에서도 저한테 목요일 날 유튜브 듣고 금요일 날 아침에 삼성전자 샀다. 대전에서도 똑같이 그 7% 안 팔았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안 팔았네요. 왜냐면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10조 금요일 마감 방송할 때까지는 몰랐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치맥 파티 때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10조 규모의 자사주 공시가 나와서 시간외가 3%대 상승이 나왔으니까 잘 안 팔았네요. 월요일 날 추가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는 5% 이상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가정인데 제가 자사주 나오는 거 알았어? 아니,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이재용도 아니고 같이 약자는 똑같습니다. LJY. 하지만 제가 알 수는 없죠. 아는 건 말이 안 됐고. 근데 몰랐는데 어떻게 1년 내내 또는 5년 내내 삼성전자 좋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심지어 제가 종목 선정반에선 대놓고 그랬거든요. 제가 5년 동안 종목 선정반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삼성전자를 한 적이 없는데 처음이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오기 전날 유튜브에서 또 전전날 종목 선정반에서 할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알면 안 했죠. 잡혀가게? 몰랐으니까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말하자마자 갔냐? 그건 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운도 실력이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운이죠. 그런데 제가 1년 내내 5년 내내 앵무새처럼 떠드시는 분들 있죠. 삼성전자 사세요. 삼성전자 좋아요. 삼성전자 사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5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졌으면 너무 좋네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운은 아니죠. 자사주가 다음날 나온 건 운이지만 자사주는 왜 나왔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주가 부양책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 한 나라의 정책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증시 부양책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기업의 주가도 계속 떨어지면 정말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 부양책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 부양책이 제일 좋은 게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예요. 그게 나온 거죠. 그러면 저는 그 기사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그 공시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너무나 단기간에 낙폭이 컸다라는 걸 안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주식을 25년을 했기 때문에 그날 아마 유튜브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밀레니엄 파동 때 빼고 반토막은 처음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밀레니엄 파동이 언제인지 아세요? 2000년이에요. 25년 만에 반토막이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땠겠어요? 아씨, 20년 만에 반토막 처음이네. 주가 부양해야겠다. 주가 부양책 발표.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마귀가 앉아있는 곳 밑에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까마귀가 날 때 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운일까요? 아니죠. 운을 잡는 것도 실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종목선 정반에서 수요일날 그리고 유튜브에서 목요일날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낙폭과대가 단기 낙폭과대가 너무 큰데 얘가 만약에 개별주라면 망해야죠. 그렇게 단기간에 반토막 나는 회사들은 거의 망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망할 리는 없잖아요. 현금을 10조씩 쌓아두고 있는 회사인데 망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부양책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려고 비트코인으로 가시는 분들, 미국 주식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돈을 벌까? 물론 벌 수도 있죠. 하지만 큰 돈을 못 벌 거예요. 왜? 이미 좀 늦었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느냐인데 한 발 늦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과열권 또는 과매도 이런 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트럼프 트레이드를 예를 들어 당선 직전이나 또는 당선된 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당선되고서 무슨 1주, 2주 있다가 가면 사실은 약간 늦는 감도 있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건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확실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지수가. 그러면 반등할 때 훨씬 빠르게 반등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 그게 이제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자사주 공시에 오늘 지수 폭등이 나온 건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전 일단 오늘의 시장의 상황은 되게 좋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금요일날 삼성전자 나홀로 상승하고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온 정도 갖고는 오늘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삼성전자 5% 올랐지만, 5% 이상 오른 대형주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지수 자체가 야 이제 좀 삼성전자도 이렇게 반등을 치고 지수도 이 정도 반등이면 글로벌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얘가 글로벌 대비 더 빠르게 오를 수도 있어 라는 공감대 형성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매일 오르고 뭐 심지어 비트코인이 무슨 10억 간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미국은 매일 오르고 비트코인은 10억 가면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면 한국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미국 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확률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한국 사람으로 계속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애국심으로 아니요. 그냥 합리적인 판단으로. 애국심 때문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애국심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국 주식을 하는 게 애국심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글로벌 평균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빠졌었고 또 비트코인과 미국은 계속 올랐고 그랬을 때 그 방향으로 계속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25년을 주식을 했는데 IMF 때도 망하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망하지 않았고 코로나 때도 망하지 않았고 언제나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가 또 강한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대형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7.2%, 오늘 6%. 대전하고 광주에서 저한테 샀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분 기억나는데 얼굴도 오늘도 좀 한박 웃고 있을 그런 분위기를 좀 상상해보고 싶네요. 물론 이게 뭐 계속 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설마 5만 원을 당장 다시 깨겠어? 라는 생각은 듭니다.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조금 돈이 몰리면서 오늘 3% 빠졌고요. 자, 제가 2차전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차전지 대명사인 LG에너지솔루션 3% 반등, 포스코홀딩스 4% 반등.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주는 2차전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득달같이 달려와서 2차전지는 지금 추가적으로 20% 30%더 빠져야 된다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작년 7월 8월 달에 뭐 라이 씨는 기억하겠지만 모두가 2차전지에 광풍이 불었을 때 정말 2차전지를 안 갖고 있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느껴졌던, 그래서 뭐 2차전지를 포트폴리오 10종목 중에 다 2차전지만 갖고 있었던 분들도 꽤 많은데, 그 꼭지 때, 물론 지나고 나서 꼭지인지 알았지만, 저는 그때도 7, 8월 달에, 이거 너무 분위기가 이건 비이상적인데요? 이거는 한번 꺾이면 크게 꺾이겠는데요? 2차전지 이제 위험합니다라고 거의 2주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가 딱 꼭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댓글이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이놈 2차전지 2자도 모르면서 지금 여기서 10배를 더 가야 된다고? 그 10배를 더 가야 된다는 그 지점에서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그게 주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2차전지 10배를 더 가야 된다 그랬을 때부터 반의 반토막이 났다고요. 지금 그 반의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반등을 말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서 야, 2차전지 어떻게 반등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양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죽어가는 정말 실적도 하나도 안 나오는 껍데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2차전지 산업이 사양산업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포스코 또는 LG 또는 에코프로 그룹들이 죽어가는 껍데기 회사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2차전지가 사양산업이 아니고 제가 말한 LG그룹, 포스코그룹, 에코프로 그룹이 껍데기 회사들이 아니라면 적정선에선 분명히 바닥치고 반등을 주겠죠. 매일매일 떨어지는 주식은 없다니까. 예외는 상장 폐지되는 종목 또는 관리 종목 들어가는 종목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등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에서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HL 만도 오늘 일단 현대차랑 기아차가 되게 좋았고요. 그런 와중에 자동차 부품주인 HL 만도 되게 좋았고, 거기에 플러스 약간 자율주행 효과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보다 사실 좀 더 인정하고 싶은 건 머스크 트레이드예요. 왜냐면 트럼프는 정치가잖아요. 머스크는 기업가고요. 그럼 머스크가 하고 싶었던 산업이 뭔지, 일단 전기차 2차전지가 베이스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뭘 얹고 싶었는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전 이 세 산업이 훨씬 엑기스라고 봐요.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리고 이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AI. 그래서 AI를 만약에 별도로 본다면 4개예요. AI,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저는 이 산업들을 원래 좋아하는 산업이라서 일론 머스크가 중책을 맡게 되고 미국의 산업에 좀 더 집중도 있게 어떤 지원을 한다면 저는 좋죠. 왜? 저는 원래 AI,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을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 오늘 포인트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간 삼성그룹주들이 있어요. 바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 SDI, 삼성 SDS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예요? 바로 선순환 효과예요. 선순환 효과. 미국이 막 오르는데, 일본도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져. 삼성전자도 떨어져. 2차전지도 떨어져. 제약바이오, 야, 다 팔아. 그게 지난주 월화수목까지 분위기였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야, 지난주에 미국 떨어졌잖아. 나스닥 2% 떨어졌잖아. 오늘 일본도 떨어졌잖아. 그런데 미국도 떨어져, 일본도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 오르네? 그리고 우리나라 오르는 건 이미 아침부터 예견됐었고요. 미국 나스닥 2% 떨어졌다고 우리가 못 오를 장이 아니었고, 그거는 제가 대전과 광주 강연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죠? 선물 지수를 보면 알아요. 야간 선물 지수를 보면 이미 플러스로 끝났었어. 금요일 새벽에. 자, 그래서 오늘 미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졌는데 우리는 오르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틀째 7%, 5%, 10% 이상 올라? 삼성그룹주들 우르르르. 현대차, 기아차 우르르르. 나도 오르고 너도 오르고.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가 지난주까지였다면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가 오늘 분위기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결국은 분위기 싸움인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기세 싸움이다. 근데 저는 주식시장도 사실은 기세, 분위기 싸움이라고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파생상품 전문용어로는 뭐 매수공, 매도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 파생상품에서도 사실 매수공들이 거의 대박을 쳤죠. 매수공들은 거의 오늘 50배씩 났거든요, 수익이. 그러면 당분간 또 매수공들이 득세할 수가 있어요. 매도공들이 박살났단 말이에요. 품매수 친 애들이 박살났고 콜매수 친 애들이 대박이 터졌어요. 왜? 계속 급나가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대박을 친 거죠, 콜옵션이.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매수공들, 파생상품에서 매수공들 또는 주식시장에서의 매수 세력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선순환 분위기는 되게 좋았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대형주의 움직임 그냥 전체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 상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 상회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거래 대금이 2조 7천억이 나왔어요. 2조 7천억 나와서 이틀 연속 7%, 6%, 13%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오늘 좀 빠지면서 3% 빠지면서 금요일 날은 올랐지만 오늘은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 HLB와 루닛이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강했던 HLB 오늘 25%, FDA 현장 실사 통과 재료가 나오면서 이따 탑 30을 보겠지만 HLB 그룹주들은 다 올랐습니다. HLB 그룹 전체 동반 상승. 루닛 AI 의류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머스크 트레이드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AI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루닛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27% 상승.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한 움직임 나왔어요. 5% 상승. 여기까지 보시고 전체 종목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HLB 그룹주들,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 HLB 파나진까지 탑 30에 거의 6, 7 종목이 들어가 있죠. 그 종목들 말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머스크 트레이드가 성장 산업을 좋아하는 우리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으로 본다면 트럼프보다는 머스크에 좀 더, 일론 머스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I의 자율주행과 로봇과 우주항공, 그 중에 자율주행 관련주인 퓨런티어는 오늘 14%가 올랐고요. 이것도 제가 삼성전자가 우리 종목선정반에 있듯이 퓨런티어도 오늘 종목선정반에 있어서 종목선정반은 일단은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좀 좋은 성적으로 마감을 해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퓨런티어가 재료가 좋아서 퓨런티어를 넣어보겠습니다. 1시간 늦게 주식시장이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 종목이 들어와 있네. 솔트룩스는 무슨 관련주예요? 바로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는 AI, 그 안에서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드레이터 시스템 뭐예요?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라이콤 자율주행이에요. 셀바스 AI AI예요. 삼성생명 삼성그룹주. 그래서 오늘 크게 말씀드리면 대형주는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고 큰 공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를 금요일 마감했는데 이정윤 너는 왜 수요일날 마감해 또는 목요일날 마감해 삼성전자 관심 있었냐? 고점에서 반토막 났으니까 관심 있었어요. 됐어요? 단순한 논리예요. 저는 차트를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매일. 여러분들이 놀고 있을 때 저는 매일 차트를 봅니다. 그러면 저는 25년 동안 매일 봤으니까 이상한데 이 종목? 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당연히 느껴야지. 뭘 느껴? 아직 88,000원에서 4달 만에 44,000원? 삼성전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지들도 당황했겠지. 경영진도. 그러니까 사사주 매입 소각. 근데 그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큰 공이 오늘까지 어떻게 연결됐냐? 야, 삼성전자가 올라? 자동차도 올라야지. 현대차, 기아. 야, 2차전지도 올라야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 삼성그룹이 올라야 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 SDI, 삼성 SDS. 거기다가 소형주 테마 중에서는 머스크 테마가 압도적으로 좋았다. 자율주행, AI까지. 이렇게 하면 오늘 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3주째 좀 되게 바쁜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건대 강연회를 했었고, 그리고 대전에서 합창대회를 했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 어제거와 그저께는 대전 강연회 치맥 파티, 광주 강연회 치맥 파티,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미라클 모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제 정해진 루틴대로 사는 거예요. 원대시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 하루에 TV 1시간씩 보는데 정년이도 지금 다 봤는데 정년이도 다 봤어요. 어제 일요일 마지막 회였잖아요. 그것까지 다 봤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내요? 잘 때 봐요. 1시간씩. 1시간 보고 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제일 일찍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부하거든요. 왜 자부하는 줄 알아요? 제가 주식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세요? 저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혼자 공부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공짜 유튜브에서 삼성전자 바닥도 가르쳐줬잖아. 유튜브 매일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좀 덜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주 강연도 오시고
또는 우리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인 뭐 100억 대학을 할 때나 또는 미라클 모닝 또는 단과반이 개설되어 있는 뭐 종합 종목 선정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공부를 같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주식 실력 레벨업 그리고 계좌가 좀 더 살이 찔 수 있다.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제가 보면 알거든요. 죽은 계좌인지 살아있는 계좌인지. 근데 10분 중에 9분은 죽어있는 계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 중에 어떤 게 죽어있냐면 왜 샀는지도 모르는 종목이 있다? 죽은 계좌예요. 왜 샀는지도 모르면 그거 언제 팔아? 매수 이유가 있어야지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에 왜 샀는지도 모르면 주식투자 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 너무 몰빵 투자나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주식투자 할 필요도 없어요. 한 종목 샀으면 언제든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00종목 갖고 있으면 그냥 ETF 사세요. 주식투자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전 종목이 마이너스 종목이다. 잘못된 매매 습관, 투자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전 종목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플러스는 굉장히 빨리 팔고 마이너스는 안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돈 버는 습관의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번 사람들의 계좌에는요, 종목 숫자 대비 플러스 종목이 무조건 더 많습니다. 왜? 플러스는 길게 가져가고 마이너스는 빨리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못 버신 분들의 계좌는 대부분이 다 새파랗습니다. 왜? 플러스는 빨리 끊었고 마이너스는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뭐 강연회나 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와 성장하는 그런 2024년의 마지막 11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취미 광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 커뮤니티 광고. 제가 여태까지 밸런스 산악회, 밸런스 러닝클럽, 밸런스 합창단, 밸런스 골프회 뭐 이런 걸 운영했던 건 아시죠? 밸런스 러닝클럽 2기를 오늘 새롭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1기와 2기는 다른 점은 뭐냐? 사실 1기는 목표가 하프 마라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기 거의 전원이 하프 마라톤, 라이씨도 하프 마라톤 뛰었었지? 당연하죠. 그래서 하프를 거의 다 이제 성공을 했었고요. 2기는 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과거 1기 때는 1시간 정도를 한 5, 6km 뭐 6.5km, 7km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뛰는 연습을 하고 하프가 목표였다면 이번 2기는 화요일 날 1시간 반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이랑 뭐 마무리 빼면은 한 1시간 10분 이렇게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10km를 뛰는 목표로 하고 내년 뭐 한 5, 6월 달 또는 좀 늦으면 뭐 한 9월, 10월 달에 풀마라톤에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풀마라톤에 도전하는 밸런스 러닝클럽 2기를 모집하는데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km를 뛸 수 있는 분. 왜냐면은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10km를 뛰는 연습인데 10km를 못 뛰고 1, 2km 뛰시는 분들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10km를 뛸 수 있는 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 풀마라톤 도전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10km를 뛸 수 있고, 풀마라톤을 뛰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저희 아주 유능하신 코치님과, 그리고 저와 매주 화요일날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강남권이 될 거예요. 작년 1기 때는 반포 한강공원이었고요. 지금은 지금 반포 한강공원 또는 뭐 양재천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또 장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양재 또는 반포에서 7시에서 8시 반 10km를 뛰는 러닝클럽 2기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부자 노래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무다 공식 지어냈는데 파이팅!